하실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입니다. 아주경제에서 주최하는 제1회 K방역 포럼에 연사로 나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징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주로 이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출현과 전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징,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드렸는데요. 상당히 빠른 전파력과 이제 은밀한 전파가 특징이다. 두 번째는 임상 증상이 무증상부터 중증까지 다양하다. 또 세 번째는 예후가 극명하게 다르다. 고령자 만성병 환자는 상당히 치명적이지만 젊고 건강한 성인에서는 또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아주 양호한 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트윈데믹에 대한 전망, 또 중장기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종식이 될 건지 그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완 여러분 아마 낯설 겁니다. 이 흑곤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백조는 많이 보이지만 흑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일종의 흑조 사건,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비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미국 뉴욕 월가의 유명한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이 경제 전문가가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쓰면서 유명해졌는데, 이 블랙스완은 사실 17세기 영국에서 호주로 탐험을 간 사람들이 토주에서 강가에 논일고 있는 검은 고니, 흑고니를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백고니는 본 적이 있지만 흑고니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은유를 한 것인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기대 영역 바깥쪽의 관측값이다. 그러니까 의외의 예기치 않은 전대미문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이고 예외적이고 알려지지 않아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예측하지 할 수가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일단 발생하면 그 파장이 엄청 커서 그 피해나 임팩트는 엄청나다. 그리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적절한 설명을 시도해서 설명이 좀 가능하고 예견도 가능해지는 사건,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그 예로 1987년 블랙 먼데이라고 미국에서 주식이 폭락한, 다우존스 지수가 폭락한 사건, 또 2001년 미국 뉴욕의 쌍둥이 월드 트레이더 센터가 아랍 테러리스트 항공기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녹아내린 이 9/11 테러 사건, 다 쇼킹했죠. TV 뉴스를 보면서 이게 과연 실화냐 하는 충격에 빠진 적이 있고, 또 2008년 레이만 브라더스 그 모기지 은행의 그 파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또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쓰나미에 의한 해상 파도에 의한 해일에 의한 핵발전소의 그 파괴, 그로 인한 핵노출, 그로 인한 오염, 이런 것들이 다 쇼킹한 중에 스완 이벤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염병, 감염병 팬데믹에 있어서도 이제 블랙스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지난 100년간의 팬데믹 블랙스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100년 전에 있었던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팬데믹, 5천만 명이 사망했죠. 1980년 이후 현재까지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에이즈 팬데믹, 3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1년 전 2009년 전 세계를 또 지금처럼 그 인류를 위협에 떨게 했던 멕시코에서 시작된 H1N1 스와인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있었고요. 다행히 경증으로 진행됐죠. 그리고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재 3,300만 명의
확진자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이것도 일종의 그 팬데믹 블랙스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2019년 말에 시작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집단 발생한 것을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중국으로부터 한국 여행객을 통해서 전 세계 각 대륙에 확산됐고 우리나라도 1월 20일 날 중국 입국 여행객이 첫 확진자였습니다. 급기야 1월 30일 날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 비상사태, 소위 폐익을 선언했고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 여러 대륙에 퍼지면서 3월 11일 날 코로나19를 팬데믹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2, 3월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했고 3, 4월에 유럽에서 또 이어서 미국, 북미, 남미, 브라질, 또 인도 최근에 이런 큰 유행을 통해서 9월 29일 현재 존스 홉킨스 코비드-19 대시보드에 의하면 확진자가 3,300만 명, 사망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사실 이거는 확진자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 환자, 진단되지 않은 환자와 사망자는 이거보다 수배 이상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대미문의 의외의 블랙스완이다. 그래서 코로나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월 28일 현재 확진자는 23,661명, 또 사망자는 406명, 치사율은 1.72%입니다. 보시다시피 2월, 3월 대구 경북에서 크게 유행했었고 6월 초에 이태원 클럽,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유행을 했었고 또 8월 중순 이후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크게 유행하고 현재 2.5단계,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10명 미만으로 줄었지만 이 10월 초에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 이후에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폭풍 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선방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겨울 코로나19 팬데믹 또 인플루엔자 2 엔데믹을 어떻게 여하히 안전하게 지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2, 3월 대구에서 1유행파, 또 8, 9월 수도권에서 2유행파, 과연 추석 이후에 겨울에 3유행파가 크게 올 것인지 발생은 하겠죠. 규모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우리 관건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알아야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크게 낭패함이 없다. 그러니까 적은 코로나19의 정체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백신, 치료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대책이 되겠습니다. 적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치료제, 백신 또 우리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현명하게 지나기 위해서는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이미 10,000명, 1,500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 경북보다 인구도 10배 정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코로나 방역입니다. 여기 빌 게이츠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once in a century 팬데믹이다. once in a century 패소젠이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신종 감염병이고 이 신종 감염병은 전파력이 매우 빠르고 주로 고령자와 만성병 환자에서 중증이지만 젊은 사람도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감염병이고 특히 증상이 경증이거나 없는 경우에도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이 빌 게이츠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도 보셨을 텐데 아주 우연한 그 사소한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 허리케인에 휩쓸리면서 큰 위기에 겪는 건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120 나노메타 정도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 항공여행객을 통해서 전 세계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보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취소되고 모임을 못 갔습니다. 사회적인 피해, 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피해, 문화, 여러 가지 뭐 콘서트 이런 거 잘 못 열리죠. 스포츠 게임 다 무관중 연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교역이나 이런 소비가 줄면서 또 피해 엄청납니다.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국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빠지면서 정치적인 임팩트도 있고, 또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교 집회를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19는 단순히 보건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퍼펙트 스톰으로 우리 인류 전체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로나19 특징 첫 번째, 전파력이 매우 빠르다. 또 은밀하게 전파한다. 우리가 사일런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기 때문에 인구 모두가, 세계 인구 대부분이, 사실 모두죠. 면역이 없습니다. 또 전파력이 높습니다. 우리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 2.5명 내지 3.5명을 감염시킵니다. 다양한 감염 경로, 우리가 호흡기 비말이 주감염 경로지만 직접 악수를 통해서 접촉하거나 환경오염을 통한 간접 접촉이나 최근에는 공기 전파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전파력이 빠른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더욱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증상이 없을 때, 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증상 전 기간에 전염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증상이 없는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도 우리가 감염될 수가 있고 또 감염시킬 수가 있는, 상당히 이것은 난적이다. 그리고 현재 이 사스코비2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 된 치료제와 백신이 없습니다. 자, 감염 경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우리가 말하고 식사할 때 나오는 비말이 주 감염 경로입니다. 5마이크론 이상 크기이기 때문에 1, 2m 이내에 전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키스나 포옹이나 악수를 통해서 직접 접촉으로, 또 환경에 바이러스가 오염됐는데 이 간접 접촉으로 감염되기도 하고, 또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접 접촉을 해서 생길 때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에, 물론 뭐 아직 설왕설래는 있지만 많은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은 특수한 조건 하에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하는 상황에서 공기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비말과 공기 전파는 5마이크론보다 작으면 공기 전파고 크면은 비말입니다. 비말은 따라서 1, 2m 이내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가까운 데 떨어지고, 이것이 5마이크론보다 작으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4m, 5m 멀리까지 실내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말과 공기가 나오는, 에어로졸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은 옆에 말씀 보여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숨 쉴 때, 말할 때, 연설할 때, 웃을 때, 재채기 할 때, 식사할 때, 노래 부를 때, 고함 칠 때, 여기서 이제 재채기 하거나 고함 지르고 노래 부를 때 더 많은 비말과 심지어 거기에는 에어로졸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성가대에서 집단 발생하는 사례가 외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말을 조곤조곤 조용히 해야 되는, 식사할 때도 조용조용히 이렇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크게 세게 할수록 많은 비말과 에어로졸까지 나온다. 전염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m 내에 대부분 전파되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5마이크론 이하 에어로졸로 전파가 된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시 스타벅스에서 8월 10일, 25일 사이에 총 66명의 환자가 발생됐었는데 이때 8월 8일 날 2명의 지표 환자가 밤에 9시 반부터 해서 2시간 2층에 앉아서 천장형 에어컨도 있었고 해서 있었는데 그 2층에서만 26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마스크 썼는데 한 명도 안 걸렸고 1층은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이 또 지역사회에 가서 전파가 되면서 38명이 확진이 돼서 총 66명이 전파가 됐는데 이 경우에 이제 천정형 에어컨이 위에서 바람이 내려오면서 이분들은 증상이 없었어요. 문제는 이 두 지표 환자는 다음 날 이렇게 진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증상 기간에도 전파가 가능하다. 사실상 증상 전이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했는데 여기서 노출이 됐다니까 상당히 이 공기 전파 또는 증상 전 전파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 대적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이 전파 경로나 전파 방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적극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그 연구에 의하면 2m, 뭐 1m 이상 거리 두면은 예방 82% 감염 예방합니다. 마스크 착용 85% 예방합니다. 감염 예방 줄여줍니다. 손 씻기는 뭐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중독이나 일상생활에서 항상 감염 예방을 하는데 유용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뭐 상당한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빠른 전파에 또 하나 기여하는 것이 은밀한 전파입니다. 제가 여기 F-22 랩터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그림 보여드렸는데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방공망에 잡히지 않으면서 폭격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폭격을 당했을 때 이미 우리는 저 전투기가 왔다 갔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물론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증상 전 환자, 무증상 환자에서 전파력이 있는 거죠. 특히 무증상에서 증상 시작되기 2, 3일 전부터 전파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은밀한 전파, silent transmission이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상 경과를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2에서 14일 잠복기 지나서 대부분 증상이 시작이 되지만 아예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20% 정도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분비가 되고 또 PCR로 확진이 되지만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인 채로 회복이 되는 거죠. 본인은 감쪽같이 모르지만 확진자 접촉자에서 우리가 그 역학조사할 때 PCR 검사하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 증상 전 코로나19 환자는 80% 정도 해당되는데 처음에는 PCR로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지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추적해보면 그 중에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 시작 직전에 2, 3일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전파력이 있는 것이어서 이걸 증상 전 코로나, 프리심토마틱 코로나 19 인펙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의 이 은밀한 전파가 무섭다. 일례로 미국 워싱턴주의 한 요양원, 킹 카운티의 이제 요양원에서 76명의 그 입소자 중에서 환자가 생겼습니다. 23명, 30%가 생겼어요. 근데 이 PCR로 23명이 양성인데, 30%가 양성인데, 10명은 증상이 있었고, 13명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 13명이 증상이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분들을 격리하고 모니터를 해봤더니, 그 중에 10명에선 증상이 나온 거죠. 이분들이 이제 프리심토매틱, 증상 전 감염입니다. 처음엔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약 80%죠. 그리고 3명은 끝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회복이 됐습니다. 에이심토마틱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예 감염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감염돼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증상이 없었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증상이 없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진단할 때 증상만 가지고 진단하면 안 된다. 증상에 근거해서 검사하면 무증상 감염자나 증상전 감염자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증상이 스펙트럼으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무증상부터 해서 경증, 중등증, 중증, 위증 이렇게 가는데 82%가 경증, 중등증입니다.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치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15%에서는 중증이 되고 이 중에서 2 내지 5%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증상 전형적인 임상 소견이면 우리가 진단하기 좋은데 이렇게 무증상부터 중증 사망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대응하기 힘들다. 우리가 보통 열과 기침과 흉통, 호흡곤란 이렇게 얘기하지만 피로감,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또 미각, 후각장애 이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50% 반에선 열이 없습니다. 또 열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를 또 CT를 찍어보면 폐렴소견이 있어요. 심하진 않지만. 상당히 우리가 감염병 전문가로서도 우리의 상식을 많이 벗어나는 감염병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렵고 이것이 이 코로나19가 호흡기 증상이 주지만 폐와 호흡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ACE2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있는 전신의 장기를 다 침범합니다. 심장이라든지 신장, 또 위장관, 또 신경계, 중추신경계까지 감염돼서 이것은 전신 감염증입니다. 우리가 헷갈리기 쉽죠.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는 열나고 기침하고 호흡곤란, 흉통이니까 주로 폐렴과 있고 호흡기 증상만 있다. 호흡기 감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신 감염이다. 전신의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퍼지게 되는 중증 감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신 장기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렇다 보니까 증상이 위장관에 침범하면 설사, 복통, 눈에 침범하면 결막염, 또 이 후각신경에 하면 후각기능장애, 또 간에 가면 간염, 또 소변 콩팥으로 가면 급성 신부전, 또 심장 심근경색증.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순한 호흡기 감염이 아니고 이건 전신 염증성 감염병이다.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특징은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은 고령자와 만성병자에서는 치명적인 악마와 같은 모습이고 젊고 건강한 성인에서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증상 없이 회복되는 상당히 천사 같은 이것이 우리가 대적하기 어려운 거죠. 어떤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텐데 젊은 사람에서는 방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이 든 고령자에서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양면의 얼굴, 로마에 이제 가면은 야누스 신이 있는데 이 집집마다 신전 문 앞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1월 제뉴얼에서 1월에 그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초기에 그 많은 4만 4천여 명 환자를 봤더니 60세 이상에서 치명률이 높았다. 전체 치명률은 2.3%지만 60세 이상에서 높았고 심혈관 질환, 당뇨, 폐질환, 고혈압, 암 환자에서 또 치명률이 높았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치명률이 높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9월 28일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는 주로 20대에서 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0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을 보면은 6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5.8%입니다. 물론 80세 이상은 5명 중에 1명, 21% 사망률이지만 그렇지만 60세 미만에서는 전체적으로 0.1%입니다. 40배의 차이가 납니다. 60이란 나이를 기점으로 치명률이 40배가 높은 거죠. 악마와 천사가 공존하는 야누스 같은 바이러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역시 우리나라 자료인데 406명의 사망자 전체적으로 1.72%의 치사율이지만 보시면은 60을 기점으로 상당히 치명률이 높고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치명률이 높은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406명의 사망자 보면 96%가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순환기
당뇨와 같은 내분비, 정신질환, 호흡기 질환, 암, 비뇨생식기 질환, 신경질환, 근골격계 질환 이런 만성병 환자들이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나 더 주의해야 된다. 뭐 이 전체적으로 뭐 영국이나 미국 자료를 봐도 이렇게 동일한 중증 코로나의 사망 위험 인자가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중증 비만 또 블랙 흑인 이런 소수 민족 이런 분들이 더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트윈데믹 비교인데 사실 코로나는 백신 치료제가 없고 인플루엔자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백신 예방약이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열나고 기침하고 뭐 인후통 크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동시에 돈다고 그러면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2, 3월에 대구 경북에서 유행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하면서 이 인플루엔자 유행이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3월 1일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밑에는 2018년, 19년에 독감 유행 시즌인데 보통 두 번의 유행 피크가 있습니다. 3, 4월에 또 한 번 있는데 올 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여파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했죠. 이것이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고대 구로병원의 연구팀이 논문을 낸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기 오렌지 색깔이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 커브인데 급격하게 3월 1일 날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잘하면 백신 접종과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잘하면 인플루엔자 유행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에서도 올해 그 3월 초에 2월 중순에 정점을 인플루엔자가 찍고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니까 인플루엔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9주째부터 줄어서 15주째는 거의 유행이 사라졌을 정도죠.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전파력이 빠르고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하면 인플루엔자 유행이 덩달아 엄격거래 유행이 줄어드는 거고 호주에서도 올 여름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락다운을 하고 봉쇄하고 이동 제한을 하니까 이 빨간의 색깔이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커브인데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럴 정도로 올겨울에 이제 트윈데믹을 우리가 걱정하지만 잘하면 그 인플루엔자 유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인플루엔자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고 인플루엔자도 크게 유행하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인플루엔자가 코로나는 뭐 유행을 하지만 인플루엔자는 중간 규모로 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코로나는 유행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은 최소화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저 백신 접종 시작했지만 고위험군 청소년 임산부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 호흡기 발열 클리닉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 나고 인플루엔자 진단과 코로나 진단을 빨리 PCR로 감별해야 되고 인플루엔자라면 타미플루라든지 항바르스 써서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위상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쭉 해왔던 환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망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2.5 내지 3.5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집단 면역 60 내지 71%가 돼야 유행이 종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이 집단 면역 수준이 아직 우리나라는 0.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뉴욕은 22%, 영국은 뭐 런던은 한 10%, 스페인은 한 5%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느냐 이거 상당히 수수께끼인데 뭐 내년 이번 겨울이 가장 위기겠죠. 내년 말 정도가 아마 줄 거라고 보는데 백신이 빨리 나와서 백신 접종을 해서 인구의 60 내지 70%가 면역을 획득하면
빠르게 종식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백신이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내년 후반기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도 시나리오가 이 끊임없이 유행이 파도처럼 치는 또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스페니시 팬데믹처럼 크게 유행하는 올겨울에 크게 유행하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걸 하면서 소규모로 유행파가 지속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지금 인 코로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포스트 코로나를 예견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너무 앞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이프티, 안전, 우리가 효율성만 추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앙을 불러들인 게 아닌가 인류가.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 보존, 동물 접촉, 동물 섭취 이런 것도 피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이프티, 안전, 글로벌 헬스 세이프티, 국제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